안녕하세요. 둥치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1944년 영화죠. 가스등 조지 쿠커 감독의 영화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 동선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런던 집에 돌아왔을 때 감독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올라가는 계단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거실로 들어오면서 어때요? 그 가스등을 켜고요. 그러면서 위에 그 등들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공간은 그 이모가 소장품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살짝 깨져 있죠. 그러니까 깨져 있다는 거는 어떤 사건에 대한 암시입니다. 그런데 뭔가 잃어버린 거는 하나도 없대요. 근데 뭔가 깨져 있다는 거는 예전의 흔적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예전에 그 상황을 그때 그 살인 사건이 났을 때 그 상황이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초상화 부분을 이렇게 그 쌓여 있던 베일을 벗겨고 초상화 안에서 잉글리드 버그만하고 꼭 닮아 있는 앨리스 엘키스트 그 이모의 그 초상화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 초상화에서 미끄러져 가면서 그때 그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기에 너무 좋은 출발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겠죠. 디오드라 영화왕 여기였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모든 공연을 따라갔다 하면서 갑자기 저게 내려가죠.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아래 벽난로 아래서 저 바로 초상화 바로 아래에서요. 저 아래로 제가 뭔가 이끌려서 막 잠이 깨어서 계단을 내려왔어요. 뛰어 내려왔어요. 그 이상한 예감에 두려움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녀가 목이 졸린 채 저기 있었어요. 누워 있어요. 그 아름다운 얼굴이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갑자기 그 생각으로 기억이 돌아오면서 이제 갑자기 그게 보이는 겁니다. 저 초상화를 통해서 과거의 어떤 현실이 보이는 거죠. 네, 못 있겠어요. 그러면서 거리감을 두죠. 그러니까 초상화의 역할이 나름대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초상화를 보면서 마치 아까 석상 그 중간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저 그림이라는 대상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대상 자체가 저렇게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그림 같은 게 나중에 없어지고 했을 때 그림이라는 거가 상징이 꽤 큰 것 같아요. 그림이 실질적으로 보면 살아있는 어떤 생물하고 똑같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현실과 환상이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합니다. 그런데 이거 나중에 이 대사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이 영화가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의 영화인 게 이 대사 자체가 그냥 일상적인 대사이면서 자연스럽게 상징이 되는 그런 대사가 제일 영화에서 뿐만 아니라 소설에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대사 하나하나가 대부분 이중적인 의미를 띠기 때문에 상당히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녀를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전부 치우면 어떨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공간으로 아주 환하고 아름다운 공간, 우리만의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다 거기에 3층에 있는데 올리고 거기에다 판자 막으면 되지. 저 대사도 중요합니다. 편지. 자, 조율이 필요할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저 악보는 제가 가지고 가겠어요 하는데 그때 피아노를 치고요. 그리고 악보 속에서 뭔가를 떨어집니다. 악보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이 영화에서 우연과 필연의 어떤 느낌이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런 거는 우연이잖아요. 지금 우연히 그 악보를 폈는데 편지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뭔가 가짜 우연을 필연인 것처럼 만들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우연이 여기는 어떻게 보면 필연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연과 필연 사이의 이 경계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철학적인 주제가 또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연입니다. 그죠? 제가 간단하게 그 정리를 해드리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그 필연 같은 가짜
가짜 우연이 많이 모여도 진정한 우연을 감당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 기억나세요? 킬링이라는 영화에서 리덴슈타인에서 그 샘 자페가 연기했던 그 뭐랄까 그 뭐야 이 보석상 터는 거 있죠. 그런데 얼마나 잘 꾸몄어요. 그래가지고 하나 완벽하게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이렌이 경보기가 이 진동 때문에 딴 데 경보기가 울려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 도망갈 수 있는데 그때 또 본인이 그 젊은 아가씨들이 춤추는 거 보고 거기에 그 주크박스에 동전 넣어준다고 거기에서 해서 경찰에 잡히면서 그 시간을 체크하면서 물어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 거기에서 또 우연이 발생했구나. 내가 많은 우연을 다 상정을 해도 인생이란 자체가 우연을 모든 우연을 갖다가 다 계산해 놓고 그렇게 완벽하게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 하나의 포인트에 어긋나면서 결정적으로 그 리덴슈타인도 번번이 경찰한테 잡히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연관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영화하고 잘 들어맞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연의 힘하고 그런 어떤 우연을 가장해서 필연처럼 보이게 하는 것들하고의 어떤 충돌, 네, 그 편지를 읽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지금까지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꼭 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건 이틀 전에 보냈네요. 그러니까 그 이모가 살해당하기 이틀 전에 한 남자가 이모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어디서 찾았어 하는데 네. 이모의 옛 악보집에서요. 발신인이 서지스 바워네 이렇게 됩니다. 서지스 바워. 네. 갑자기 피아노를 갖다가 내동댕이 치듯이 치면서 1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순간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폴라가 뭐라 하냐면 그레고리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미안해 난폭해지려던 게 아니야. 네. 네.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왜 편지가 당신을 화나게 해요? 그러니까 편지가 아니고 당신 때문에 화가 나는 거라고. 왜 계속 이모 생각을 하는 거야? 두려움을 버렸다고 했잖아. 근데 만지는 것마다 이모 생각을 하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왜 행복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두려워하냐고. 그녀를 잊으란 말이야. 그러면 마지막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Not her. 그녀는 못 잊지. 그녀에게 일어난 일을 잊어야지. 내가 잊어야 될 거는 그녀를 못 잊어. 어떻게 그녀를 잊어? 그녀에게 일어난 일들을 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그 얘기를 합니다. 와서 얘기를 합니다. 한테 뭐 손님을 맞을 수 있을까? 이게 엘리자. 네, 주인님은 손님을 안 만나세요. 마님의 몸이 안 좋대요. 벌써 이제 이사 온 지가 제법 되는데, 마님의 몸이 안 좋은 겁니다. 잉글리드 버그만의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외출이나 그런 거를 갖다가 사람 만나고 그런 걸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되게 귀여워요, 이 할머니. 그러면서 이제 딸기, 행운을 위해서 딸기 하나 맛보고 가고, 자, 여기 보면 엘리자베스가 들어왔는데 지금 약간 면접 같은 거를 보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배우가 바로 누구냐면 안젤라 랜스베리예요. 낸시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전담 그 폴라의 전담 그 하녀 같은 역기죠.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나한테 모든 거를 갖다가 얘기하라. 손님자는 그런 거를 갖다가 내가 시키는 대로 잘 안 해가지고 그랬다면서 이제 단단히 이제 마님은 뭐랄까 이런 얘기를 하죠. 마님은 어떤 상태냐면 긴장한 상태야. 그러니까
너가 잘 챙겨야 돼. She's inclined to be. 네. 그런데 여러 가지 복장이나 This is our new housemaid. I was expecting 네, 그러면서 이제 둘을 대면을 시키는데 복장이나 여러 가지 이제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I'm not going to sleep in the same room with her. 네, 그러면서 같은 복장 방에 못 잔다고 하면서 엘리자베스가 그렇게 이렇게 부하 보이는 인상이 아니니까 My name's Nancy, sir. I'm sorry, Nancy. 이런 어떤 장면도 어때요? 거울 보면서 중간에 낸시가 끼어 있잖아요. 둘 중에. 그러니까 낸시는 이 어떻게 보면 안톤의 그 동선 안에 이렇게 파악이 되는 그런 존재라는 느낌을 주죠. 그 같은 공간 안에 위치를 시키는 거죠. Are you? 네, 날라리요, 아니요. 조금 분위기가 그렇죠. 네, 그때 이제 하얀 순백의 옷을 입고 내려오면서 첫 대면이 됩니다. 대면이 어때요? 하나는 되게 고상하고 하나는 어때요? 되게 약간 뭐 천박한 그런 어떤 부분은 아니지만 좀 고상한 거하고는 이제 거리가 먼 어떤 분위기를 You can go now. 풍기죠. 그러면서 이제 첫 대면을 하고요. Nancy. You know what day today? Yes. 3 months ago. Today we came out of that.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달 전 우리 부부가 강가의 작은 교회에서 부부가 된 거 알지? 하면서 그 다음에 얘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Church by the 뭐라고 얘기할까요? you, Paula. Gregory. 그 전에 얘기가 중요합니다. Yes. 3 months ago today we came out of that little church by the lake, man and wife. I have 아, 그 다음에 나오는가 봐요. a present for you, Paula. 네, 저 브로치를 줍니다. And now it belongs to you. 네, I shall wear it always. Always, all my. 네, 근데 So you are inclined. 자, 이거 보세요. 당신은 잘 잃어버리잖아. I am. No, I didn't dream. 제가요, 몰랐는데요. 작은 것들이었지 가방에 넣어서 잘 간수해야지 하면서 Your bag for safety. 네, 어떻게 하냐면 한번 넣어주고요. 그리고 자, Now, 이거 확인해봐 하면서 waiters. 그러니까 뭐 아니 지금 나 놀리는 거예요 하면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이까지 해서 그 3부를 일단 그 시간이 지나서 첫 번째 이렇게 드러난 게 바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투웨이트 부인이 엘리자베스한테 물어봤을 때 아직은 사람 이렇게 만나고 할 거 못 된다. 지금 그 마님이 몸이 별로 안 좋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낸시라는 그 어떻게 보면 하인이 이제 타녀가 들어온 거죠. 그런데 낸시하고 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낸시한테 뭐라고 해주느냐면 그 안톤이 마님은 늘 긴장한 상태에 있다고 하면서 마님은 모든 게 좀 올바른 거를 갖다 원한다 하면서 낸시한테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가 그 브로치 자기 어머니의 유품이라고 하면서 브로치를 주면서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듯 하면서 이거 꼭 가방에 넣으라고 두 번을 확인을 하면서 주면서 얘기를 하니까 날 무슨 바보로 놀리는 거냐고 하면서 당신 잘 잃어버리잖아 이런 얘기까지 이제 꺼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까지 해서 이제 3부를 정리하고 4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